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관련된 개념과 필수 유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반형, 표준형 이런 표현법들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원과 직선, 이 우리가 배운 두 도형 사이에 위치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위치관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원과 직선이라는 도형, 두 도형을 배웠어요. 그러면 두 도형 사이에 어떤 위치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자, 우선 위치관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위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그림으로 떠올릴 겁니다. 자, 세 가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상황은요, 바로 다음과 같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얘기할 때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하죠. 표준형으로 우리는 한번 써보고요. 자, 이렇게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xy에 관한 1차 방정식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림상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알겠는데 이건 수학식으로 딱 보여주고 싶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자, 바로 교점이 말 그대로 두 개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야, 교점이 두 개야 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교점의 x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맞아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을 바로 연립해 주는 겁니다. 이 식을 y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연립하는 순간, 즉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순간 연립방정식이 그래요. x에 관한 x의 2차 방정식으로 표현돼요. y가 소거되니까. 이해갔어요? 자, 근데 그 2차 방정식 해가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근데 교점 몇 개? 두 개니까 x좌표도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입니다 라는 거 이용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거야. 아, 첫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는 거야. 두 식을 연립한 후에 판별식,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시죠? 그게 0보다 큽니다 라고 놓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방법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거리를 가지고 얘기해 보고자 해요. 거리.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중심이 있죠. 여기 A, B예요. 중심. 자, 이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뭐보다 작냐? 지금 보세요. 자, 요 똑같이 중심부터 요 끝까지 쭉 그거 본다면 요게 뭐죠?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반지름보다도 거리가 짧은데?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거리니까 D라고 놨어요. 보통 distance라고 영어가 있죠. 그 거리의 약자입니다. 점과 직선, 이건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우리 알아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식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걸 D라고 앞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D가 R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둘 다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있다라는 거고요. 둘 다 알아두세요. 둘 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제마다 판별식을 좀 이용하기 편한 유형이 있고요.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한 게 있어요. 자, 비율적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문제는 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때때로 응용 유형들을 보시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좋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혹은 여러분들 시험 때 있죠. 내신 시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서술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딱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만 서술하세요. 거리를 이용하면 점수는 0점 처리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원과 이렇게 직선이 뭐 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겠다라는 거. 식은 요거 쓴 대로 그대로입니다. 식을 다시 쓰진 않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 상황을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역시나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x의 2차 방정식 만드는 겁니다. 역시나 판별식을 이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만나는 교점 보세요. 교점이 몇 개죠? 접하는 경우. 이게 무슨 상황이다? 접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치는 뭐예요? 그럼 접한다 이거예요. 접한다. 교점이 한 개 발생하네. 그쵸? 하나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나옵니다. 중근. 그래서 중근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용해야 돼요? 역시나 판별식 0이다. 비제곱말 사이식가 뭐다? 0이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 역시나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이용해 보는 거야. 거리를 이용하겠다. 어떤 거리 이용하냐? 그 중심 있죠. A, B라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의 방식,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 D라고 구했는데 요게 반지름 어때요? 이제 같네. 아까 대소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D하고 R이 어떻다? 같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라는 등식. 둘 다 등식으로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역시나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세 번째 상황. 자,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둘이 만나지 않을 수 있겠죠. 안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상황을 역시나 방법 1. 따로 요 똑같은 말이니까 쓰진 않을게요.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하고 요 직선하고 연립해가지고 x의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점은 실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어떤 상황? 작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거리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거리를 이용할 건데, 자, 요 중심 A, B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까지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본 거죠. 근데 이 거리가 요 반지름 여기요. 쌤이 측하고 요 R보다는 어때요? 크네요. 아,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졌네 라는 거. D가 R보다 어떻다? 크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역시 둘 다 부등식이니까 식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을 해석하고 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아두시고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추가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추가 내용. 즉 유형을 푸는데 필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원의 성질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치 관계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위치 관계는 뭐였냐면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이었어요. 봐봐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자, 이랬을 때 이 직선의 방식이 있고요. 원의 방식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도 알려주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알려주는 상황이 있고, 자, 요 직선의 방정식도 준 거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식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고 놓는다면 요 선분 AB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선분 AB를 원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현이라고 하죠. 그죠? 현. 그래서 AB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현의 길이 뭐 원에서 접선 길이 일단 길이 구하는 문제들은요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지 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까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원의 중심 있죠? 여기 A, B. 자, 여기서 현 쪽으로 수선의 발 빡 찍어주셔야 돼요. 수선의 발 H라고 볼까요? 그러면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원의 정식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 B금친 삼각형에서 자,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이미 식에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D라고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D하고 R값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정을 이용해서 구한 길이의 2배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물어보는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떤 유형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역시나 원의 방식도 있는 거고요. 여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자, 이거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뭐냐면 원 위에 점 하나 P가 있는데 이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물어봅니다. 그 거리에 제일 큰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은 늘 물어보는 하나의 유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뭐냐?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자, 원위의 점 무수히 많죠? P 춤출 뻔했어. 자,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P가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제일 가까운 거 찾으셨어요? 자, 어떤 상황일까? 그럴 때 하나의 상황. 즉, 중심을 지나게 보조선을 긋는답니다.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수선을 딱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P가 어디 있을 때냐? 자, 봐봐요.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요거. H라고 놓을까요, 이거? 수선의 발. 그럼 요 PH 길이 있죠?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제일 최대입니까? 보이세요?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제일 멀리 떨어지기 여기야. 중심 지나는 수선 딱 그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최소 최대인 거는 그림상에서 알겠어. 근데 그 값을 어떻게 구하죠? 길이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뭘까를 떠올려 보는데 자, A, P 알죠? 직선의 방식 알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냐? 바로 요 길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요 D값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란색 최대값은 뭐냐? 여기다 반지름만 더하면 되잖아. 뒤에다 R.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값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이 최소값 뭐예요? 최소값은 뭐예요? 요 D값에서 요 반지름 R을 뺀 거죠. D에서 R을 빼면 최소값 나오네. 그래서 최소값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요 반지름 뺀 값이다. 최대값은 D 더하기 R,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 그림 자체를 좀 기억하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한 거는 이 필수 유형들에 대한 접근법, 물론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어서 쌤이 따로 이제 개념화 시켜서 알려드렸어요. 반드시 좀 필기해 놓으시고 항상 까먹을 때마다 보시고 그래서 좀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내신만 딱 보게끔 알아둔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리를 알아두시고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응용하고 계속해서 숙달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고요. 관련된 유형이 총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요. 조금 많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좀 끊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해서 쌤이 하나 강의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 필수형 4개인데 4문제는 금방 풀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딸린 문제도 좀 중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같이 풀어보면 좀 문항 있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필수형 정리하는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개념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머릿속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필수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